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려. 오. 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마스크를 썼는데, 자, 이제 직강이 드디어 이제 열렸어요. 2달 만입니다. 2달 만. 꼬박 2달 만. 야,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죠? 한 1, 2주 정도 우리가 어, 인강으로 전환하면 될까 했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2달이 걸렸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생겨요. 이제 사회가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이제 들어갈 텐데, 어쨌든 이 포스트 코로나를 많이 바뀔 거예요. 예, 세계적 여러 가지로 바뀔 건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진짜 일상적인 새 소중함이라는 게 느껴져요. 친구도 못 만나지, 영화도 못 보잖아. 뭐 하다못해 가수들도 안 나와요. 가수들이 뭐 신곡이라도 발표해줘야 뭐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멈췄어. 모든 게. 진짜 모든 게.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가장 피해를 덜 본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인강이라는 게 활성화돼 있고 하고, 직강생들도 물론 직강을 듣고 싶어서 막 나오고 싶어 하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큰 강의실에서 저 혼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뭐 기상캐스터인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음. 그 와중에 어떤 학생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학생들 와 있나요? 왜냐면 여기저기 뭐 보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전혀 느낌이 달라. 이게 혼자 뭔가 이렇게 쇼하는 느낌, 쇼호스트가 내가 물건 파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 뉴스 앵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5월부터는 지금부터 이제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해서 좀 가다가 이제 종식이 되면 좋겠죠. 제발 한 6월 달에는 종식. 계속 000 빵빵빵 하면서 한 달 전, 한 뭐 3주, 4주 한 빵빵빵 나오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 4분기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전 세계에서 세계 그 경제 성장률 1위 찍었어. 물론 언론들이 크게 보도는 안 하지만 엄청난 일이죠. 예, 이런 위기 속에 1위라고, 1위. 근데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은 다른 나라는 그렇게 신경 안 쓸 때야. 우리나라만 난리칠 때지. 다른 나라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2,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더 압도적인 1위가 돼. 세계 1위가 돼,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적어도. 많은 분야에서. 심지어 우리나라 야구를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보고 우리나라 축구를 독일과 영국이 봐요. 이런 일이 있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거는 뭐 우리 이제 한류 그룹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해냈죠. 사실 싸이부터 시작된, 싸이가 전 세계 1등 찍고, 지금이야 뭐 완전히, 우리 다 아미 맞나 여기? 예, 방탄이 세계를 거의 뭐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 기타 뭐 여자 걸그룹도 그렇고. 이제 한류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도 참 낯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는 게 이상할 리가 없어요. 그런 시절이 돼버렸어.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했죠. 유례 없는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걸렸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고 확실히 힘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기 또 강의장에서 제가 처음에 마스크를 일부러 쓰고 시작한 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강의장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여기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업을 못 해요. 내가 자가격리 돼야잖아. 차라리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인강으로 했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서로 뭐 개인 위생 뭐 이런 것들 신경도 써야 되고, 우리가 이제 방역 생활 규칙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좀 잘 지키자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번째 줄까지 이거는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 제 팀 옛날에는 제 팀이 튀어도 야 그 로얄 젤리야 이런 망발을 하기도 했는데, 좀 침이 튀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 미안해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한테. 근데 침이 튀면 안 되니까 거리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강의장 저 뒤에 그 명단 있어요. 명단 적으셔야 돼요. 명단. 예전 명단은 보면 그냥 제 이름하고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명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긴 있던데 맨날 저라서 그냥 한번 적고 나도 잘은 안 적었는데 이제는 잘 적어야 돼 꼼꼼히. 그래서 명단 적고 그다음에 우리가 좌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예, 사실 강의장이 아직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떼어 앉아도 좋아요.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스터디나 이런 거를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기존에 해왔던 팀들까지 제가 막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때요? 저는 미리 나와서 여기 다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질문을 공유해야만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또 질문 답변할 때도 저도 마스크 쓸 거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할 거고 한 사람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하고 그래서 그것도 강의실 말고 딴 데서 할까 어쩔까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마스크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래서 국내 확진자 000 빵빵빵 계속 찍어 오늘 몇 명이에요? 오늘 없어요? 빵명? 안 나왔어? 그래요. 조금 봐서는 일부 정말 일부 확인이 안 되는 감염이 있긴 있어요. 일부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빼고는 지금은 우리는 국내에서는 없다고 봐도 사실은 돼요. 여기 없어. 없긴 없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이 조금 더 늘어나기 하니까 조금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뭐 우리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빨리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종식 선언 이거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뭔가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자, 3, 4원은 통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학하고 그죠? 현대한어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수업 교과교육론 이 수업을 통으로 인강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이제 5, 6월에는 수업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가 많아서 계속해서 교재 때문에 제가 고민이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다양하게 다 다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만큼 교재가 들어가면 여러분 부담도 늘어나거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현대문학 교재를 기본 교재에서는 뺐어요. 기본 교재에서는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수업 교재 부분을 발췌해서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안 사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 안내에다가 드렸는데 구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고분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좀 꼼꼼히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교재를 사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중국 현당대 문학 기초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장점이 최근에 이게 최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되게 얇았는데 내용이 보완이 되면서 두꺼워져서 버렸어요. 그 책이 좋아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한테 별로 안 좋아. 볼 게 그만큼 늘어났어. 차라리 그래서 옛날 걸 볼까 해도 했는데 새 책이 나왔는데 옛날 걸 또 보기도 쉬운 선택은 아니고요. 여튼 책이 훨씬 좋아지긴 했는데 내용이 길어졌어. 근데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제가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주니까 제가 이따가 지금 여기 아직은 못 받았는데 제가 이따가 이거 수업할 때 2교시에서 할 건데 이거 이따 나눠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전체 진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만 드릴 거예요. 다만 그 부분 이외에도 제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중점적인 부분은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자료 안 드리는 부분에서도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다만 본격적으로 설명할 내용들 그 테마를 정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고 근데 전체를 다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책을 사는 게 나아요. 이게 책값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복사로 돼 있으면 이게 자료로서 가치가 없거든. 그러면 책을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욕심을 줄이고 최대한 그래서 시간도 오버하지 않고 내용도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현대문학 할 때 다시 한번 이 교시 때 다시 한번 어떻게 수업을 할지 어떻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법책은 2권을 볼 거예요. 2권을 보는데 2권이라고 했는데 짧은 문법책이 아니에요. 되게 이것도 다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그걸 2개를 보기 때문에 앞에서 전반부 1주부터 4주까지 뭐 진도표랑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여러분 다 확인했죠? 이거 이미 뭐 다 공지했으니까. 보면 앞부분, 전반부분, 통사론이라든지 이 부분은 넘어가고, 크게 통사론이나 이런 것에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으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그렇게 많이 뭐 나오거나 엄청나게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이 훨씬 적어요. 결국은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수 구문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참고어법, 그거는 어차피 앞부분 수업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교재를 꼭 사서 이제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는데, 다만 수업은 진도는 오늘은 105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매주 약 30에서 4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꾸준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교재가 지금 다 팔려가지고 이거 못 사신 분이 몇 분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복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제 자료가 뭐 인강생들은 해당 사항 없고, 직강생들 중에 일부는 책이 지금 학원은 지금 창고에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텐데 이 부분은 화면을 가지고 이제 거의 이 부분 빠지지 않고 꼼꼼히 볼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결국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서 현대문학 하고 고대문학 이게 있죠. 이게 최대 2시간을 넘지 않도록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서 수업을 마무리를 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문법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좀 복잡해. 그 다음에 문법책은 이제 4주 후에 5주부터는 또 다른 책 갖고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는 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여러분 뭐 경험해야 알지만 다 겪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금방금방 따라오실 테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학사 제가 띄워놨는데 고대문학사를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당연히 이 책을 봐야 되는데, 이 책을 보기 전에 기본 이론을 먼저 보세요. 기본 이론하고 지금 이 원서책하고 놓고 보면 내용이 뭐가 더 맞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 이론 책이 훨씬 자세한 부분도 있고요. 이 책이 좀 더 자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작품들이 기본 이론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품 필요한 것들은 작품을 그때 보거나 중요한 특징들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시경 이런 거 나올 텐데 시경 작품들을 여러 개 볼 거예요. 근데 기본 이론에 시경 작품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독해 시간에 봤죠. 독해 시간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많이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그닥 내용이 덜 어려워요. 문학사 내용이 조금 그래도 쉬운 문학사에 속합니다. 쉬운 문학사 책에 속해요. 왜냐면 얘가 기초니까. 기초. 그래서 또 빠져있는 내용도 많아. 디테일이 기본 이론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본 이론도 보셔야 되고 이것도 봐야 돼요. 다만 현재가 이 책은 이제 역사 시대로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장르별이 아니라 시대별로 나가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이제 볼 때 여기저기를 이제 예습을 할 때 미리 여기저기 이제 건너서 좀 봐야 된다는 약간의 좀 그런 적응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이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기본 이론으로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서를 보는데 원서에서는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문학사 비중이 약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어요. 문제가 10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시험 문제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 현대문학이 조금 예전에는 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문학사 문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용 시험의 역사를 보면 원래는 문학사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주 초기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학이나 문법이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확 줄어들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줄어들었고, 이거는 이제 그런 어떤 경향성은 이제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문학 전공하신 교수님의 숫자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이제 퇴임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항상. 그런 어떤 구조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랬거나 저쨌거나. 자, 어쨌든 이제 줄어든 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현대문학이 예전에는 당연히 예전에 문학사가 한 15점에서 20점 사이에서 나왔어요. 비중이, 배점이. 근데 지금은 이제 7점에서 10점 사이로 줄었으니까.
그 사이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이상 나오기도 하고 꽤 비중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안 나왔어. 그럼 올해 또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 몇 문제냐 이거야. 뭐 2문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현대문학이 한 반절 차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현대문학은 항상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또 제가 9월달 가면 가끔 그래서 현대문학을 지금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이 오면 제가 과감하게 이게 준비 제대로 안 된 사람 현대문학 보지 마라. 기본 이론만 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후반부에. 근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올해 안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지 말란 말입니다. 더 점점 계륵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하기나 문법만큼 많이 나오니까 문학사를 제대로 못하면 합격이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는 어렵고. 근데 지금은 비중은 줄어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인 부담은 적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비중은 적은데 공부 양은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대충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계륵이 되고 있어요. 더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이 되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막 문학사가 더 싫어. 그래서 1, 2월달 제가 막 써머리도 시키고 한 건데 그래도 기본기가 그래도 잘 돼 있는 사람이 원서를 볼 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을 잘 그런 과정들을 잘 제가 말씀드린 잘 해오셨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도 페이지가 약 30에서 40페이지 정도 매주 보게 될 텐데 중요한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문학사는 현대문학이든 고전문학이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하고 큰 차이가 없는 부분들을 그냥 넘어간다. 단 중요한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간다. 체크.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문학 작품을 조금 더 깊게 본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내용이라든지 자 그다음에 기본 이론에서 제가 이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이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예습이 반드시 전제돼야 되고 기본 이론 공부를 다시 잘 정리해 주시고 요 해당하는 부분을 꼭 다시 예습을 해온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어야만 수업의 효과는 훨씬 더 올라가겠다. 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첫 주 한번 힘차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선진문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1장. 선진이란 것은 진나라 이전의 문학입니다. 그렇죠? 진나라 이전.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입니다. 시기로 따지면 결국은 우리가 하은주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전은 뭐 역사 시대는 아니니까 뭐 요순까지 치더라도 요순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나라가 시작되죠. 하은주 가는데 결국 주된 얘기는 주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하은에 관련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시가요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내는데 아직 제대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만 반드시 나올 문제들이 몇 개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중국 문학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 선진 시기는 자, 5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국 책이니까 저는 다 중국어로 읽습니다. 중국어 원슈 더 파위엔치 발원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 기간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막 엄청난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 그냥 다시 넘어가도 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우리 문학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막 위대하시고 뭐 훌륭하시고 그런 거죠. 항상 그래야죠 뭐. 자, 그렇다고 하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은 신화랑 가요죠. 신화와 가요. 신화와 가요. 서양에서도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서양에서도 율리시스 같은 대서사시. 이 서양 문학의 시작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결국 모든 서양 문학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기본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이른바 불어 괴령난시. 즉, 유학 중심의 사고방식에서는 결국 현실주의 문학이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물론 가요는 뭐 현실적이긴 합니다. 시경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신화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본적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유교 중심의 사회에서 이미 이제 사실은 벗어나고 있고 많이 벗어났고요. 그렇죠? 이런 사회에서는 이 신화는 점점점 더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EBS에서도 중국의 신화 이런 것들을 강의한 분이 있었어요.
원래 신화로 우리 중문학에서 박사로는 이론가 아마 그 사람이 그럴 텐데. 그분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반가웠고 해서 EBS에서 본 적도 있는데 중국의 신화.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문도 몇 개 본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화랑 노래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서양 문학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에서는 시경하고 초사인데 시경하고 초사는 결국 가요랑 관련돼 있죠. 다만 여기 초사는 뭐랑 또 관련돼 있어요? 신화 전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 초사의 내용은 남방적이고 도가적이고 그렇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고 신화적이고 초나라의 방언이 들어있고 그렇죠? 우리 기본에서 공부한 내용. 그러니까 초사는 신화와 가요라는 두 가지 요소를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경에 나와 있는 북방의 문학, 시경의 문학에서도 신화가 일부 들어간 경우도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삶의 문학이야. 현실 문학, 현실주의, 그렇죠? 사랑을 노래해도 사랑을 노래하지만 정말 현실적인 사랑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사랑. 너무 막 보고 싶어 죽겠는데 뭐 안 만나줘. 속상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남방의 사랑 얘기는 훨씬 또 달라.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해리포터를 보면서 저거는 진짜 있는 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연성하고 개연성이라는 요소를 와는 무관하게 이거는 뭐 해리포터나 뭐 이런 걸 보고 뭐 반지의 제왕을 보고 저거는 정말 있는 일이야. 나는 반지의 제왕을 찾아가겠어. 뭐 반지를 찾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신병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이 바로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지금 시경과 초사와 관련해서도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기타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제자백가, 그죠? 백가쟁명. 이건 나중에 쌍백방침에서도 그대로 요 말이 사용이 되죠? 백화제방, 백가쟁명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백가제방이라는 백가쟁명이라는 요 말은 주로 언제를 얘기하느냐? 바로 춘추 전국 시기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가쟁명의 시기는 춘추 전국. 다양한 자신의 견해를 마음대로 주장하고 펼치고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뭐 협력하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혼란기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산문, 그 다음에 역사산문이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류의 책들이 또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철학과 역사, 그래서 이거를 우리 기본유로에서 제가 입원의 산문하고 기사 산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원 기사. 그런 것들이 두 개 전통이죠.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 항상 각 장에서 여기 앞단락 이게 요 개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중요한 요지들이 들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 이 키워드를 잘 보고 내용을 보면 그것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古代 文学之源 하고 원고 가요, 원고 신화 이랬는데 원고라는 것은 이제 요 말은 뭐 쓰기도 하고 모든 책에서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상고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원고라는 말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과거죠. 그래서 막 옛날 우리말로 우리는 단군 시대 가는 거예요. 사실 단군보다 더 가요. 단군 시대로 가야 돼. 사실 대한민국이 자가격리를 왜 이렇게 잘하냐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재미난 해석들 사람들이 진짜 심심하니까 다양한 해석을 했는데 새로운 역사적 해석들이 돈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곰의 자식이지. 곰의 자식. 곰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살았어요. 그걸 참아냈죠. 그리고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단군이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곰의 자식입니다. 그 신화가 사실이라면. 자,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만 먹고 잘 살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잘한다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른 나라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씩 죽고 있죠. 몇만 명씩 걸리고 몇천 명씩 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 들어본 나라 있죠.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더 많고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무튼 신화 얘기가 나와서 단군 신화. 그래서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온 거는 확인이 안 돼요. 단군 신화가 존재하는데 그건 어쨌든 신화의 영역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한 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기본 이론에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보면 청대학자 심덕잠이라는 사람 우리 기본 이론에서 배웠죠. 청대학자 심덕잠 이 사람이 이제 수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원시 가요로 수집을 했다 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 사실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이 안 되고요. 뭐 심덕잠 나와서 반가워서 말씀 한번 들어봤고, 자 쭉 넘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요. 회남자가 나와요. 회남자라는 책은 그렇게 중요하게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건 도가적이에요. 도가적이고 여기 보면 여기서도 뭐 시가가 나온다고 했는데 회남자라는 책은 상당히 도가적이면서 신화 전설들이 꽤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옛날 책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화 전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산해경, 목천자전, 그 다음에 회남자 이런 것들이 신화 전설이 많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가요하고 같이 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 편에 여기에 지금 설명은 보면 바로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래서 원시 가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노동을 중심이 하고. 그래서 노동절, 사실 5월 1일이 노동절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중국은 엄청나게 큰 명절이죠. 이 노동이라는 게 노동자, 농민, 이게 프롤레타리아 계급, 공산주의의 어떤 근본,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노동절,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메이데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 노동을 강조하는 말이 여기 있으니까 더군다나 요 말 때문에 취엔리라는 것은 결국 노동이죠. 노동을 권장하는 노래가 있었다. 뭐 당연히 있죠. 근데 특히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실제로 그 농악이라든지 노동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 뭐 원시 가요 중에 이런 노동을 중시한 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그랬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엄청 중요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노동을 노래한 노래가 있다고 나오고 탄가라는 게 나왔다고 했죠. 자, 이 책에서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유협 뭐 이렇게 다른 그 평가 즉 문학 비평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문학 비평을 따로 공부했었는데 문학 비평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제가 유협의 문심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비평들이 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비평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비평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꼭 설명을 드리기로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제도를 좀 얘기하자면 예전에 이제 1, 2, 3차 시험이 있었던 시절에는 문학 비평 문제가 항상 꼭 나왔어요. 그때는 더더욱 이런 자료가 소중한데 지금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문학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25점이 나왔는데 2차 시험에서.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는 말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근데 반복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사람들 나오고 그럴 테니까 그런가 보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 갖고 보면 되고 이거를 모든 걸 여러분 100% 다 이해를 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되면 좋은데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고문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 예, 고문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쭉 얘기가 나오니까 설명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요 부분이 해석이 안 되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가 단죽 질지지야 이랬어요. 그냥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노란 노래인데 이 노란 노래는 뒤에 보니까 황제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역사시 전설 시대예요. 사망오제. 자, 황제는 단죽 대나무를 잘랐다고 그랬는데 직역하면 그렇죠? 질지지하라. 질은 바탕, 근본, 기본 이랬고요. 그것에 지극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질 빈빌할 때도 질은 얘기했는데 그건 내용이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탕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해 안 되면 요것만 보시면 된다고. 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가볍게. 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자, 认为是皇帝时代的歌谣这是没有什么根据的. 자, 여기서는 그냥 지금 그때 노래가 있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 그냥 설명 안 하면은 너무 여러분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울까봐 낯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드립니다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나올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문제가 아닌 거야. 저는 지금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보면 근거가 없어. 사실 당군이 지은 노래다. 그럼 여러분 믿을 거야? 당군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치? 예, 그건 역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겠거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이제 뭐 중요한 게 나올 텐데. 가볍게 보면 그 다음에는 제사랑 관련한 게 있다고 그랬는데 제사랑 관련한 것도 있겠죠. 당연히 노래는 제사 관련한 게 있죠. 노동과 제사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책이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이거는 좀 어려워요. 갑자기 갑골이 나오죠. 갑골문에 보면 또 노래가 있다. 근데 갑골문은 실제로 거의 운문이에요. 산문이기도 하지만 아분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운문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더 정확히는 옛날에 초기에 중국 문학의 초기 작품은 운문, 산문이 대부분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문이라고 말하는 서경도 아분자가 맞춰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운산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데 나중에 제자백과 시절이 오면 완벽하게 구분이 되죠. 우리는 그 시절부터 사실은 공부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쭉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우로 끝나잖아. 금이루. 이거 우리 기본이론에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오늘 비가 왔다. 오늘 비가 온다야. 이제 잠깨 내용입니다. 점을 쳤더니 비가 온대. 예? 옛날에 농경사이니까 이 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서쪽에서 올까? 동쪽에서 올까? 북쪽에서 올까? 남쪽에서 올까? 괜히 쓸데없이 길게 했죠. 그죠? 그냥 동서남북?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점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올 텐데, 어디서 오냐. 이걸 하고 막 점치는 거야, 참. 쓰잘데없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동서남북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중국이 워낙 크니까, 동쪽 지역 그래도 서쪽 크잖아. 넓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오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민간 가요의 특징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약간 좀 과도한 해석이고, 사실은 좀 TMI야. 우리한테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는 이런 설명들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응하라고 제가 이제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심지어 주역도 얘기하고 있죠. 주역도 아분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역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거 다 그냥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 정도. 어쨌든 기본 이론에서는 이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쨌든 제가 설명을 최대한 드리고요. 자, 너무 자세히. 자, 나머지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무시 넘어가세요. 쭉쭉쭉 넘어갑니다. 안 보셔도 돼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갔는데 자, 그 다음에 원시 신화로 갔죠. 신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 안 나오는데 뒤에서 나오든가 헷갈리는데 이거보다 제가 뭘 강조했냐면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 그 중에서도 격양가 요임금 플러스 격양가 기본 이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온 다음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 이론을 참고해서 격양가 적어놓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고대 신화. 거기 나오면 제가 이제 어디 중간에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있다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안 나오면 기본 이론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이론을 보고, 기본 이론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은 또 열심히 챙겨둬야 됩니다. 네. 자, 신화 보죠, 신화. 신화도 길게 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걸 위주로 볼 거고, 사실 신화는 많은 경우 독해에서 우리가 지문을 보고 신화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추후에 또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신화. 근데 여기서도 약간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나오는데, 신화, 이제 우리가 육아도 육아라는 것도 불어 괴력난시라는 게 있지만, 육아가 끝나고 나온 게 이제 국민당이 잠깐 있었지만 결국 공산당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유물사관, 유심주의를 반대하고 유물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뭐 관련한 것,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죠. 종교는 없다, 신은 없다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또 신을 믿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적이니까 누구든지. 근데 이제 대놓고는 종교를 그치, 가장 종교 활동이 없는 나라가 또 중국이야. 공식적인 종교 활동은 거의 전 세계에서 제일 없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제 캐톨릭이나 뭐 캐톨릭 신자가 제일 많고요. 그렇잖아. 중동은 아예 다 거의 뭐 이슬람인 거고. 대한민국도 종교가 엄청 중요하죠. 그게 뭐 신천지든 뭐든. 그것도 종교잖아. 자, 그래서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단점도 나오고 이번 코로나에서는 신천지는 완전히 우리한테 아주 그냥 커다란 재난을 갖다 줬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종교란 말이야. 뭐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른바 다른 나라들은, 보통의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국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태어나면 처음부터 아예 국교가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는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국은 특이하게도 아예 종교 자체가 우리는 자유롭게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는 거고, 중국은 믿지 마. 그런 건 없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신화나 이런 것들이 또 인정을 잘 못 받고 있다. 이건데, 이거는 이미 이건 무너졌어요. 이제 이런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공산당도 신화 전설 많이 쓸 거고, 실제로 공산당들이 연설할 때 신화 전설 얘기 갖다 많이 써.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보통 마르크스 나오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아마 맥락상 왜 이런 얘기가 있는지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 이론에는 그런 얘기, 마르크스 얘기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나온 것들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 산해경. 아까 산해경이 신화가 많다고 그랬죠? 산해경은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제 문학사 문제를 곧 풀 텐데, 기출 특강할 때, 그때 이제 산해경이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산해경 맞추기 꽤 어렵습니다만, 이른바 스텝 2. 제가 이제 이 스텝 1, 2, 3, 4 우리 하잖아요. 그때 스텝 2를, 그 기법을 이른바 여러분들한테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게 된 계기가 산해경이야. 그 문제를 보면 산해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안 보여. 잘 보면 보여.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잘 보면 거기 써 있는데, 그냥 보면, 그냥 대충 읽으면 도저히 산해경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거는 분명히 힌트를 줬는데, 힌트를 준 건데 학생들은 못 받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에서 벌어지는데, 특히 산해경 문제가 그랬어요. 산해경 문제가 저한테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강조를 할까 하다가 스텝이라는 기법이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하여튼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산해. 자, 설명 못. 자, 거기 보면은 과보축일. 이거는 우리말에서 이건 뭐 참고입니다. 여러분 몰라야 되는데, 한문에서는 중요한데 부라고 읽지 않고 보라고 읽어요. 이건 과보축일. 과보축일. 사람 이름에 붙어 있는 부자는 보라고 읽어요. 과보축일. 근데 뭐 중국어로는 현대 중국어 발음은 같으니까 뭐 큰 문제 없고요. 이 과보축일이라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제 우리 독해책에도 실려는 있는데 올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예사구일이라고 했는데, 예라는 사람, 얘는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활을 잘 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에 태양이 9개 있었는데 8개는 떨어뜨리고 1개만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들어봤을 법해요. 자, 이런 신화들이 점점점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면 제가 막 설명하고 싶은데, 이것도 나중에 추후에 앞으로도 기회 되면 하고, 여러분들 일단은 잘 모르겠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뭐 네이버에 쳐봐도 나오고요. 바이트에 쳐봐도 나옵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충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또 자료를 제가 만들었다가 말았는데 너무 길어져.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자, 그거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한테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번 강조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오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결국 여기서 유치하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아주 단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상을 중시하죠.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환상, 그런 식의 변화들이 많은 작품들이다 뭐 그랬는데, 그게 뭐 신화죠. 그게 신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화에 대한 의미들을 여기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여기까지. 그래서 독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문제로 많이 낼 거예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화와 관련해서는 여기 나온 얘기 뭐 나름 중요하게 쓰고 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 현실 생활에 대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뭐 당연하죠. 신화는 상상력의 산물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현실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싸움 이런 것들, 그런 속에서 결국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의 어떤 충돌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라는 게 사실은 현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현실에 적용할 때 쓰이는 거지 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재밌어서만 보는 것은 아니죠. 뭐 이건 맞는 얘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연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특히 이제 서양적 관점이긴 한데 자연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들은 종종 나옵니다. 자연 정복. 그래서 대자연 보통 신화 얘기는 대자연과의 싸움이니까 자연 정복. 우리나라의 이제 당군도 이제 환우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뭐 비의 신과 뭐 번개의 신 이렇게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이 당시는 항상 자연이에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자연재해가 제일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혹은 역병 이런 거 돌면 옛날엔 바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농시도 얘기했는데 신농시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의학 이런 것들의 중심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농업을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도 각골문에서도 비가 오냐 안 오냐 그랬잖아. 그건 일기예보가 아니야. 그냥 여러분 아침에 와 오늘 비 오나? 오늘 뭐 우산 가져가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가 사냐 마느냐의 문제, 풍년이 드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거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화전설에는 또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그 정도 내용을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해경 또 얘기 나왔고 초사 얘기가 나오는데 초사의 천문이라는 거 있죠. 구가 천문 여기서도 나온다는 건데 어차피 초사는 다 신화적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꼭 이소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다만 구론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작품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확실히 기본 이론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설명이 좀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산해경이에요. 산해경인데 산해경의 내용 일부가 돼 있는데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설명하면 나중에 기출문제 금방 맞추겠다. 산해경은요, 제목이 산과 바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동해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해 중에 가면 무슨 산이 있는데, 그쵸? 거기 들어가면 뭐 칠천리가 되고, 그 위에는 뭐가 있고, 괴물이 사는데, 소처럼 생겼는데, 막 이런 얘기야. 뭐 비바람이 어쩌고. 그래서 굳이 디테일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전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해경 계속 얘기 나오죠? 여기서는 종산지신, 뭐가 나와요? 이것도 산이죠. 아까 바다 얘기인데, 동해 나왔는데 산 나오죠. 그래서 산해경은 기존적으로 산과 바다 얘기인데, 결국 전설이 제일 많은 거,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이제 제 애들이 이제 쌍둥이, 원래 1학년 입학을 해야 돼요. 근데 입학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학할 때 보통 항상 추울 때 코 흘리고 왔죠? 근데 여름에가 이제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여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하다가 이제 할머니랑 있다가 이제 요즘 전설의 고향에 할머니가 막 전설의 고향 보니까 맨날 전설의 고향 보고 막 귀신들 내 다리는 막 이러고 다 있는데 뭐 귀신이다 에이 하고 좀비와 귀신이 또 하여튼 뭐 그러고 놀아 막 그렇게 그런 거 보면서 놀던데 그런 어떤 전설의 고향은 보시면 생각해 보세요. 다 뭐야? 무슨 어떤 뭐 고장 이런 것도 나오지만 보통 산, 뭐 물, 어디 계곡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아요.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해경 얘기는 결국 산과 바다 어떤 지리에 대한 책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 대부분 거기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 전설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이거는 너무 지금 과하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막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자 이런 것들이에요. 부주지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이 된 거죠. 이 부주지산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노신이 이걸 언급했고 요게 시험 문제에서 요 비슷한 표현이 시험 문제에서 언급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신도 결국은 우리가 노신이라는 사람을 떼놓고 중국문학 얘기할 수 없는데 노신도 결국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고사신편이에요. 세 번째 소설 표지. 그게 뭐야? 고사, 옛날 이야기를 신편, 새롭게 엮어낸 거란 말이야. 거기서는 수많은 신화전설 얘기가 들어있어요. 뭐 아주 수많은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바로 직접 시험 문제에서 언급이 되어 있다고. 최근 나온 문제예요. 부주지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건질 것들이 있어. 근데 다만 이걸 봤다고 그 문제를 꼭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기로 할 텐데 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여와 조인. 근데 표현은 여와 보천이란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여와라는 사람. 이거는 중국의 어떤 인류의 창세 신화입니다. 그래서 여와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거는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신화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신화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건데요. 이것도 여와 얘기도 역시
노신 작품이었나 해서 역시나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노신 작품이었을 거예요. 언급이 됐어요. 여화부천. 시험 문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유명한 신화들이 언급이 대부분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밑에 보니까 과보축일이 나오네요. 자꾸 보면 안 되는데 이 책에 하여튼 장점이긴 해. 자료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과보축일. 과부 나오잖아요. 과부라는 사람이 해와 함께 맨날 해를 딱 쫓아간 거야. 계속 쫓아갔다는 얘기야. 근데 내용이 길지 않아요. 결국 길지 않아요. 나중에 죽었어. 자연과 싸우다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결국 뭐 나무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 뭐 요 얘기들은 뭐 충분히 과보축일 네이버에 쳐도 다 나오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오네. 요임금 때. 이것도 그러니까 신화시대. 자, 그쵸. 이제 태양이 10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나오니까 결국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타버렸어요. 먹고 살 게 없죠. 지금 독해 실력 늘은 사람들은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나오는데 이건 뭐야? 짐승들이지.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짐승.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시에 무슨 러시아에서 뭐 불곰이 나왔네. 어디 무슨 코요테가 돌아다니네. 이렇잖아. 잘못하면 호랑이나 사자가 막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식의 어떤 흉흉해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이 회복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힘들어서, 이게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만만해지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더 침범하죠. 옛날에 그렇게도 했고, 하여튼 등등 나오는데 다 병이야. 대풍 이런 거 다 병이고, 병 걸려 죽고. 그래서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받았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결국은 9개를 떨어뜨리고 1개만 남겼다. 떨어졌는데 그것이 사실은 여기에서는 안 나오나? 사실은 새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삼조고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아까 나왔던 얘기 원문입니다. 본문.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더 그만 봐야 돼. 더 이상 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보죠. 미치겠네. 자, 여기 보면 대우치수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우임금이 바로 이제 항은주 하나라를 이제 시작하는 임금이죠. 그래서 우임금이 치수한 얘기도 결국은 그렇고, 아까 말한 황제랑 치우랑 싸웠다. 치우. 붉은 악마 그 도깨비가 치우거든요. 치우천왕. 그래서 사실은 치우가 쫓겨나가서 이쪽 동북쪽으로 왔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치우, 황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전설에서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고요. 치우는 여러분, 치우 쳐보면 아까 붉은 그 도깨비, 붉은 악마 도깨비 여러분 대한민국 응원했을 때 있잖아. 그런 얘기고, 요것도 중요하고, 나름대로 하여튼 중요하고, 여기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화 전설 얘기가 산해경에 정말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독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 되겠어요. 박물지에도 이제 신화 전설에 있는 것 중에 박물지라는 책도 꽤 있는데, 그럽시다. 특이한 얘기가 좀 있는 거죠. 박물지. 지금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할 때 이 박물을 쓰죠. 이 박물지에서 왔다고 해도 좋습니다. 무방합니다. 신기한 기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 인간의 딱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현실주의하고는 상관없이 좀 더 재미있고 환상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책들이 여기 쭉 있고, 박물지에는 여기저기 어떤 이야기들이 또 실려 있다 보니 신화전설 얘기가 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 신화전설까지 봤고요.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는 시경인데, 시경은 사실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시경의 분류랑 그 다음에 지혜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시경이 묶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시경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도 있고요. 뒤에 나오지만 시 300도 있죠. 시 300 혹은 시 300편,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유학자들이 이것을 경전으로 삼았어요. 언제? 한나라 때 완전히 경전이 돼서 우리 그다음부터는 경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자는 공자 시대에 공자는 경이란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공자는 경을 붙이지 않았고, 다 한나라 때 이것이 경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경이라는 게 붙게 돼요. 사실 이소 뒤에서 이소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시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현실주의 계열이고 이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소. 그래서 이소도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큰 세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소는
나중에 경자가 떨어지긴 했지만 한때 이소도 이소경 이렇게 불렸어요. 이소경. 근데 이소를 경자를 지금 붙이진 않습니다만 한때 경의 지위에 오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유학의 관점에서 오른 건 아니고 뭐 다른 관점에서 오른 거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게 영향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자, 시경, 서경 마찬가지 역경 다 경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경자 있는 것들은 이름이 여러 가지죠. 여러 개가 있는 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이름이 그게 아니고 나중에 경자가 붙었고 지금 우리가 경자가 붙은 거를 일반적인 이름으로 명사 일반적인 이거 책의 이름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런 식의 복잡한 설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경은 내용상 풍화송으로 나누죠. 우리가 시경의 이른바 육의설이 있습니다. 육의. 그래서 풍화송, 부비흥 하는데 풍화송은 내용상의 분류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부비흥이 나오네요. 부비흥. 그래서 합쳐서 시육의. 그래서 시경의 육의설이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어디 나오느냐? 당연히 모시서에 나와요. 우리가 보는 이 시경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이제 책에서 기본 이론이든 뭐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시경에 대한 해설은 설명은 대부분 이제 90% 이상 모시를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시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시의 내용들도 실제로 몇 개 종종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시에 대해서 유기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풍화송은 세 가지 분류 그냥 형식적 분류인 거고 그러니까 저기 내용적 분류인 거고 부비형은 시가의 어떤 표현 수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표현 수법 기출 문제 뭐라고 나왔나 수사법 뭐라고 나왔나 표현이 기억 안 나는데 수사법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표현 수법 수사법 형식적인 거죠. 부비형은 바로 그런 것들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자 그럼 풍화송 얘기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가 나오는데 풍화송 한번 볼까요? 자, 이 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풍, 그렇죠? 국풍이라고도 부릅니다. 풍화송에서의 풍은 국풍이라고도 부릅니다. 국풍. 그래서 각 지역의 노래를 한 거죠. 노래. 그래서 다양한 조들이 있다. 뭐 좋고요. 15종 제가 우리 그 하프 모의고사도 냈는데 15 주남, 소남, 뭐 빈풍, 위풍, 정풍에 그거 15개가 있어요. 15개 지역 이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15개 지역의 노래, 15지방의 노래. 뭐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도 뭐 이런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라는 것도 뭐 이제는 기억을 한번 해두면 더 좋지 않나 싶고요. 문제로 냈으니까. 그 다음에 아는 여기서 보면 아는 정의 의미다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모시의 설명에 모시. 아는 정이다. 왜냐면 아정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이꼴 정. 즉 올바르다. 바람직하다. 성실하다.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점잖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아악이라는 것은 경기지방. 이 경기도는 우리 경기도 할 때 경기예요. 우리 경기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냐? 그럼 시경은 한국의 노래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필연인데 이 경이라는 건 서울을 의미하고요. 사실은 기가 서울의 주변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사실 경기도는 경기도라고 부르면 안 돼. 기도라고 불러야 돼. 기도. 서울은 빠졌잖아. 아시겠어요? 기도라고 불러야 돼. 기도. 경기라고 하면 무엇도 들어가는 거야? 서울도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근데 서울은 이제 서울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나머지를 불러야 돼. 기도라고 부르기 그러니까 그냥 경기도란 말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같이 쓰는 말이고 서울과 그 중심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경기라는 것은 그 당시 수도와 그 주변 지역.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봐야 돼요. 서울과 경기도.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자, 그 지역의 음악이다 주로. 그래서 앞에 말한 국풍은 그래도 조금 떨어진.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 이제 뭐 충청도나 강원도나 그쵸? 좀 떨어졌죠. 위로는 저기 뭐 위가 어디야? 개성, 황해도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뭐 북으로는 뭐 그런 정도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퍼져가는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가서 이제 제주도까지 가고, 저기 함경도까지 가긴 가는 건데, 그런 지역이라면 경기 지역적으로 보면 더 가까운, 수도권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저기 해석인데, 이제 이거 말고 우리는 이제 기본 이론 책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요 해석보다, 이제 이 아라는 말은 뭐랑 같다고요? 하랑 같다. 요 설명 있죠? 아라는 말은 하와 같은 말이다. 그래서 하 지역의 말이다. 하 지역의 노래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요 설명이 가장 최근의 설명이고, 그리고 이 설명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랑 하는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해음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걸로 이 글자는 발음이 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최신하게 해도 상당히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아를 정으로 푸는 것은 다 이제 모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계속 오다가 이제 아는 하지방의 음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하지방이 결국 경기도 경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는 소아랑 대하로 나누죠. 이건 그 음악적 차이, 그 다음에 양식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요 정도 보면 되겠고, 자, 자, 송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송은 또 이거는 또 기본 이론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이랑 통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요 설명이 지금 여기 없죠. 그래서 기본 이론 설명이 최신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은 용이랑 통한다. 그래서 무용 할 때 용, 얼굴 용자, 난 용자, 그렇죠? 미용실 할 때 용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발음이 통해서 그렇게 본다. 그래서 이거는 춤이다, 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는 음악 때문에 생겼다라고 했는데, 나머지도 다 사실 음악과 관련이 있고요. 이 말은 반쯤 맞고 반은 틀린데, 음악 중에서 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내용을 꼭 보시기 바라고, 이 송은 여기서 보면 주희는요, 주희 얘기도 기본 이론에 나왔을 텐데, 종묘지 가학이라고 했는데, 종묘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종묘 있죠. 그 종묘랑도 사실 같은 종묘인데, 왕들의 그 조상들을 모신 사당, 그게 종묘란 말이에요. 종묘. 그 종묘에서 하는 즉 제사 지낼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송은 이렇게 보는 건데, 제사 음악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 음악이라는 것도 맞고요. 대신 이제 춤곡일 것이다라는 설명도 가장 최신의 해석이다. 역시 기본 이론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자, 보면 작품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특별한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한 가지 생시란 개념은 역시 강조했죠. 생시는 뭐예요? 제목은 있으나 가사가 없는 것들. 그래서 이게 6개가 있죠. 6개. 그래서 가사까지 있는 것은 305편, 정확히는 305편이 있고, 생시가 6개가 있어서 합치면 사실은 정확히는 311개, 311개 작품이 있는 거고, 대략적으로 시 300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5편에다가 생시 6편을 합쳐야 됩니다. 제목이라는 것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목, 여기 이제 요무우원, 제목은 있으나 그 내용은 없다. 가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생시라는 개념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공자 산시설 얘기가 나오죠. 공자 산시설. 산시. 기본 이론에서 많이 설명했고요. 사기 공자세가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산시에 대해서 사실은 산시설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그 반박까지 기본 이론에 되어 있어요. 일단은 산시가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산시에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사실 공자가 산시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자가 한 걸 우리가 함부로 근거 없이 부정할 수는 없어서 산시설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많은 학자들한테 동의받지 못하고 있다. 웨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후사 학자들한테, 이거는 사실 피동문이에요. 수어자가 빠져 있는 건데, 많은 학자들한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수어가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없네. 수어는 가끔 생각도 됩니다. 이러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문학사 책이라든지 특히 고문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고문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문 실력이 돼야 이게 가볍게 쭉쭉 익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타 우리 채시 있죠? 헌시라는 말도 나오는데, 헌시는 채시와 헌시가 있는데 채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채시관, 그렇죠? 밑에서도 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시관, 채시와 관련해서 쭉 해가지고, 채시와 관련한 이야기도 뭐, 춘추 공양전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렇고요. 채시라는 것은 나라에서, 국가 조직에서 이제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시를 모으는 그런 관리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나라로 가면 아예 악부라는 관청으로 만들어지죠. 악부라는 관청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또 사람 중에 하나가 정은경. 여러분, 정은경이라는 사람 알죠? 응?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줌마가 와서 맨날 브리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던 시절이 있는데, 응?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뭐, 그게 이제 맨날 발표하고 하는 게 이제 재난방재본부인가요? 뭐 그렇죠. 질본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커지면 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겪고 나서 또 다른 게 이런 게 돌 수도 있잖아. 그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게 이제 뭐 국회가 이제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구성이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등급이란 게 있는 거고 국가에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국가 조직이 그렇게 있어야죠. 국가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의료 민영화가 많이 된 나라일수록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그냥 전시 체제를 갖고 미국이야말로 사실 자본주의의 상징인데 심지어 일부 서양 국가에서는 아예 그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 시켜버렸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하면 빨갱이라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고도 이걸 넘어갔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했던 짓을 다 안 하고도 그냥 열심히 사람들이 국민들이 잘 따라해서 넘어갔는데 어쨌든 국가 조직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국가 조직이 어떤 조직이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가 사실 그 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의료나 이런 것들은 돈이 평상시에 그런 것도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막 세금 낭비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응? 홍준표가 경남지사 할 때 뭐 했어요? 진주 의료원 폐쇄했잖아. 그게 과연 잘한 짓이냐 아니냐가 이번에 사실 밝혀졌죠. 물론 홍준표는 당당히 당선이 돼서 또 왔어요. 에? 놀랍게도 왔는데 그거 진주 의료는 없었잖아요. 이유가 뭐냐? 적자라고. 적자라도 필요한 게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나라가 안 했으면 적자라고 그거 다 없애버렸어요. 다 적자거든. 여기 중앙의료원도 적자고 다 적자인데 그거 없애버렸으면 그 삼성의료원만 남겨두고 삼성병원만 남겨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는 통치자 혹은 뭐 이것들의 어떤 국가 철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조직으로 있었다. 이게 공무원 조직으로 있었다는 거고, 이제 나중에 한 나라로 가면 뭐가 있다고요? 악부라는 관청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 그 당시 관청 이름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게 결국 뭐야? 이 문학 작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부 얘기는 역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시가 헌시보다 더 중요한 게 명확한 이제 국가 조직 어떤 그 공무원 체계 안에 있었던 거죠. 다만 이제 채시관이라는 그 제도를 운영한 거고 나중에는 아예 관청을 만들어서 악부라는 걸 만들었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흐름이죠. 연결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헌시라는 것은 이거는 부정기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황제가 이렇게 천하를 주유가 아니라 황제니까 순시죠. 순시를 이렇게 쭉 다니면 그 동네에서 시를 모아서 이렇게 바쳐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헌시제도 이런 것들이 부정기적으로 있었습니다. 황제가 주나라의 천자죠. 천자가 결국 정치를 들으려고 정치. 그래서 결국 이 민가는 결국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고 그들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 지지율 뭐 조사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면 꼭 대통령 뭐 천자라고 꼭 하지 않더라도 그 동네 그 동네 시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동네에서 어떤 노래가 유행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솔직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정치에 활용하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북방문학 그다음에 이 육아 문학의 중심은 결국은 정치에 도움이 되려고 또 사실 문학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단순한 순수 문학 이외의 기능들이 분명히 있었다. 사실 그게 있으니까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순수 문학이라면 나라에서 기관을 만들었을 리도 없고요. 지금 뭐 공자가 그걸 중시했을 리도 없고요.
응? 그게 지금 남아있을 리도 없겠죠. 그럼 우리는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중요시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동양 문화,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제일 중요한 걸 골라라. 그러면 논어맹자 그다음 시경입니다. 예, 고전 중에서.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오랫동안 육아가 중심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채시나 헌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고요. 헌시. 나중에 부에 보면 기본 이론에 책에 보면 부의 발전 배경 중에 하나가 헌부, 고부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긴 부니까 헌부, 고부. 고부는 부로 시험 본 거고 가오가 되니까. 헌은 헌부니까 이거는 헌시를 계속해서 헌시 제도를 계승 발전 비슷한 제도를 계속 유지한 거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결국 한나라는 유학을 중심하다 보니 이렇게 주나라 시기, 공자 시기였던 그런 제도나 문물 이런 것들을 계승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이름이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보지 마시고 흐름 속에서 꼭 보라는 말씀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갈 길이 많은데 이거 3분의 1 왔는데 큰일 났네.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자, 시경까지는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이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사회 현실을 반영한 시경의 민가 이랬는데 시경의 핵심은 결국 현실주의, 사회를 반영한 거죠. 앞에 정치적인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그렇고요. 안하송은 주로 이제 귀족들, 아무래도 경기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귀족이라든지 부자들,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궁궐 이쪽에서 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경의 가치는 국풍에 있는 겁니다. 풍이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소화의 일부 작품과 아주 예외적으로 대하의 아주 일부 작품에서도 아주 서민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작품들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시경에서 시험 문제 나올 작품들은 결국은 풍에 있습니다. 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경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속 나오지만 이 풍유는 요렇게도 쓰고 이게 글자가 이제 두 개인데요. 사실 요거보다는 이 입구가 붙어 있는 유로 쓰는 것이 더 좋아요. 풍유. 시험 문제도 나왔다면 다 이걸로 나왔을걸요? 자, 풍요. 기본 이론에서도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오는데 사실 같은 글자긴 한데 이 유자가 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는 유자가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요. 요 유자로 더 많이 써요. 풍유시 할 때. 그래서 이제 번체로 쓰면 다 말씀 원자가 붙어서 이렇게 이제 썼는데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요걸로 기억해 주시란 말이에요. 같이 기억은 해 주시되 별 얘기 없이 풍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요걸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풍유라는 건 뭐겠어요? 현실의 잘못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정치적이고 백성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풍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자, 노동의 노래, 노동 있겠죠? 노동 당연히. 그래서 노동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한 거 많이 있죠? 자, 이건 넘어갑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런갑다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달과 관련돼 있는 게 있어요. 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백성들의 어떤 노동과 삶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 달타령인가 제목이 뭐냐면 1월에 뜨는 저 달은 무슨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하고 그런 노래가 있어. 가사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월에 뜨는 저 달은 하면서 하는 거 있어. 근데 그 달타령은 내용을 보면 농사 얘기예요. 농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경에서 몇 월에는 그렇고 그래서 이 월령가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의 형식들이 있어요. 이것도 다 노동. 응? 노동.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봄, 여름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추수해갖고 겨울에 신나게 놀아보자.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쉼 없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추수 끝나면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지. 추석 이후에 놀고 먹고 설날 때까지 계속 노는 겁니다. 그런 정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는데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도 딱 봤더니 앞에서 사실 이게 여성 노래라고 했는데 여기 딱 상자가 보이잖아요. 뽕나무. 그럼 이건 여성이라고 그랬죠? 뽕.
그죠? 여성이라고 뭐 말씀드렸는데 신묘의 땅이 있고 이것도 거기에 보면 뽕 따라가는 거죠. 뽕 회사가 이제 쉬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뭐. 그쵸? 그러다가 다니다가 그대와 함께 또 가겠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연애질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랑 얘기고 놀면서 일하면서 사랑하고 그런 거야.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 요런 얘기를 앞으로도 제가 좀 할 텐데 언어가 아주 소박하다는 얘기는 보세요. 여기 어려운 글자, 복잡한 글자가 없죠. 잘 모르는 글자도 없어요. 가끔 모르는 글자 나와봤자 우리가 기존 독해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별로 안 중요하거나 아니면 부스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글자들이나 이런 글자들이 많고요. 특히 이런 글자는 대단히 쉬워요. 여러분 모르는 글자가 거의 한 글자도 없어요. 단순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죠. 이렇게 보면 거의 여기 똑같죠. 한 글자 딱 사이냐 바뀌냐 이런 거 여기 다 똑같잖아요. 요거는 여기 XX 나왔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환이냐 돌아가다는 거냐 그냥 간다는 거냐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바꾸고 있죠. 그래서 1, 2, 3, 4절이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요. 거의 동일하다는 건데 뭐 완전히 어떤 경우는 지금 이거는 거의 한 80% 싱크로율인데 어떤 경우는 한 5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긴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일종의 후렴구라고 말하기도 그런데 이제 1, 2, 3, 4절 혹은 1, 2절 이렇게 반복되면서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장법 얘기하면서 중첩된다고 했는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봅시다. 장법의 중첩이라는 것은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경하고 민가의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 아리랑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죠. 반복되고. 자, 요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동에 관련한 단순한 노동 얘기도 있지만, 노동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안에는 풍자 얘기도 일부 있고요. 그러면서 혹은 뭐야? 거기서 남녀의 애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애정이잖아. 애정. 당연한 거고요. 애정과 혼이라 했는데, 사랑, 결혼 얘기들도 많습니다. 사랑과 결혼 얘기도 많아요. 이거는, 노신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노동한 사람들은 일할 때도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도, 구애할 때도 노래를 부른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동 얘기 했으니까 사랑 얘기 꺼내고 있죠. 참고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시경에서도 사랑 얘기가 많다는 건데 정말 많아요. 이 사랑 얘기는 아주 순수한 사랑도 있고요. 아주 음탕한 사랑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음탕한 것들은 보통 여기서는 언급은 되지 않는데, 29금이에요. 29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변설 얘기하면서도 모시의 설명, 거기서 정변설 얘기가 나오죠. 이게 되는데, 여기는 이것도 딱 봐도 점잖하네요. 점잖한데, 남자, 여자가 저기 성의 모퉁이 저쪽에서 마을 저 교회 어디서 만나갖고 데이트하네요. 그런 얘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려냐고 보면 됩니다. 많아요. 자, 참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도 제목 자체가 뽕나무밭이죠. 뽕나무밭.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사랑 얘기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려니 하세요. 작품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참고로 보시고. 너무 많아.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자, 전쟁도 있을 수밖에 없죠. 전쟁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훨씬 더 사회를 직접적으로 전쟁이란 거는 백성들이 힘든 사회잖아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 현실을 훨씬 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도 현실적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훨씬 현실이라든지 백성들의 그 고통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역이라는 것도 이거는 이제 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노예로서 혹은 뭐라 그럴까 흑수저로서 살아가는 농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작품에서는 훨씬 더 풍자적이고 현실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애국주의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겠죠. 그렇죠? 나라를 전쟁이니까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고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 이론에 다 봤던 것들입니다. 대부분. 자, 쭉 넘어가고 쓸데없이 길어요. 자, 이제 풍자하고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한 중요한 거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풍자적인 거 꼭 아까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전쟁 말고 풍자적인 것들인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작품을 제가 꼭 기억하라고 기본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 위풍 벌단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석서편.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제가 모의고사에서 가끔가다 내는 작품입니다. 낸 작품이에요. 간단히만 한번 볼게요. 간단히만. 이거는 다 독해책에 실려 있는데 오래 보진 않았죠. 자, 불가 불색 그랬는데 이 가짜는 농사 짓는다 할 때 가짜예요. 동사로 사용됐죠. 원래는 농작물인데 농사도 안 짓고, 뒤는 뭐 어차피 똑같을 테니까 해석 안 해도 상관없고요. 농사도 안 짓는데 맨날 수확을 300이나 하는, 300석이나 하는, 뭐 석이라고 합시다. 그냥 300가만이나 얻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얻는가. 그러니까 결국 일도 안 하고 돈 받아가 돈만 갖는 사람 누군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도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데 연봉이 한 많이 받는 사람 한 80억, 50억 돼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받았어요. 50억.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감옥도 안 가는데 감옥에 가 있었으면서도 30억씩 받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일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받아가면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뭐야? 사회적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야. 가진 자들만 잘 살고. 그런 얘기 처음부터. 저 군자는 마지막에 보면 불소찬에 이랬죠. 그래서 이거는 흰 밥은 먹지도 않는다 해서 맨날 고기 반찬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건데 저놈은 일도 안 하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뭐 명품 요즘과 같으면 명품만 입고 다니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저놈은 도대체 뭐길래 흑수저 금수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벌단의 지금 일부인데, 벌단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들의 어떤 원망, 죽어라 일하는 놈 따로, 돈 버는 놈 따로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동치자. 자, 됐죠? 여기 밑에 설명도 다 있네요. 여기 다 있네. 해석도 다 돼 있네요. 너희들은 어찌 농사도 안 짓는데 그렇게 많은 곡식을 집에다 쌓아놓고 있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명까지 다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석서. 황조도 그렇긴 한데, 황조. 뭐 이건 넘어가고, 상서, 석서. 석서편. 자, 일단 요 정도 볼까요? 더 계속 하다가는, 수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나머지 부분 최대한 빨리 좀 보고요. 현대문학도 보고 해서 1시간 안에 빨리 끝낼게요. 오늘은 조금 처음이라 조금 더 걸리는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후다닥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예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도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하고도 이거 안 중요했지만 앞으로 그냥 제가 이 설명 없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숙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짚어드린 거고, 앞으로 여기까지는 안 중요합니다. 읽지 마세요. 그러면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읽고 싶다. 그럼 읽어도 뭐 읽는 거야 뭐. 대찬성인데 여러분 말리진 않습니다만, 항상 제가 수업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죠. 꼭 봐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보면 좋다. 이건 시간 날 때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볼 거, 그 다음에 안 봐도 되는 부분. 근데 이 책에는 안 봐도 되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훨씬 더 문법에다가 내가 더 시간 할애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간 휴식.